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성 컬링장이 배출한 여자 컬링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마침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 모교인 의성여고에서는 경기 때마다 합동 응원전이 펼쳐졌었는데요. 내일 결승 응원전은 의성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됩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의성군 차원에선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의 딸들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여자 컬링 준결승 한일전이 열린 어젯밤 의성여고 체육관이 주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중 우리 팀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면 열렬한 응원으로 힘을 보탭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적 같은 승전보와 대표팀의 고향 의성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인구 5만의 작은 농촌이 올림픽 기간 내내 들썩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분위기가 좀 처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간만에 선수들 덕분에 분위기가 활기차진 것 같습니다. 달릴 거 있어! 금메달! 가자! 피말리는 승부 끝에 확정된 꿈의 결승 무대. 이웃집 딸들이 써내려간 극적인 드라마에 주민들도 내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받으신 거네요. 옳지. 이제부터 훌륭하게 금메달 따가 엄마 호강시켜라. 영매야, 경희야, 화이팅! 내일 결승전 합동 응원전은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의성체육관으로 옮겨서 진행됩니다. 의성군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최대 인파가 내일 응원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온 나라 경제계가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GM에 눈이 쏠려 있습니다.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행정당국의 판단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대구 경북에서 GM의 부품을 대는 회사 1000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범퍼 같은 자동차 외장 부품을 생산하는 구미의 이 업체는 한국 GM 매출 비중이 전체의 95%에 이릅니다. 다행히 문을 닫겠다는 군산보다는 부평과 창원 공장 납품이 많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군산 공장을 말 그대로 5월에 닫으면 나머지 다른 공장도 그냥 둘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부평과 창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GM 1차 협력업체는 대구 경북 지역 63곳, 2, 3차 업체까지 하면 1000개 남짓. 군산 공장 폐쇄로 대구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은 283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지역 경제계는 내다봅니다. 협력업체들은 우리나라 옆 중국 GM은 중국 내수차만 만들고 있어 국내 부품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면 한국 철수가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며 잔류의 희망을 걸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차종을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하겠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GM 사태를 계기로 한두 개 완성차 업체에 의존하는 지역 부품업계의 모양새를 벗고 제품과 납품 시장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친환경 시장, 자동차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저희 지역 부품업체에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GM 본사가 향후 연간 100만 대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을 밝힌 만큼 지역에서도 전기자동차 기술 보급과 생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12도, 의성 13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포근했습니다. 차차 흐려져 휴일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등 8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대구 미세먼지 측정 차량의 가동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3억 원을 주고 산 대구의 미세먼지 측정 차량은 지난해 160일 정도 가동해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쳤고 국립환경과학원 차량도 160일 정도 운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시민들의 체감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 차량을 많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그만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다음 달 6일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는 전 학년에게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결과 중심 평가 방식인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교의 평가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생들에게 심한 부담을 준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촛불 청소년 인권 경북연대가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한 만 18세로 낮출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경북연대는 빈번하게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지키려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10여 개 발의된 상태지만 정개특위 논의에선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봉화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물질이 발견된 곳은 폐수 처리장이 있는 제련소 1공장에서 3공장 앞까지 약 1km가 구간으로 봉화군은 강물을 채수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수질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석포제련소 측은 정수 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미생물 사체가 장비 고장으로 강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